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현재 1, 2월에 학원에서 진행 중인 기본과정 확인문제 제9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2번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 최고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계약 해지한다고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는 그 일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이게 해지의 불가분성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565조가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 등 유상계약이 다 적용됩니다. 3번 해약금액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이행한 게 없어요. 따라서 원상회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4번과 5번은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가 보는 겁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착수는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받은 건 돈 준 거 아닙니다. 등기 교부 아니에요. 따라서 아직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주지 않았죠. 등기 넘기지 않았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약정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565조 규정이 있어요.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 착수했어요. 그럼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뒤에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만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맞았네요.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합니다. 한편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 이거 독립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3번은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죠.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가 포기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비용은 다 6개월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토지 임차인이 아닙니다.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3번 적법한 전체현액 인정되어 4번이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맞았습니다. 자, 5번은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5번처럼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임차인에게만 필요하죠. 객관적 편익이 없어서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번은 사례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 그럼 을이 임차해서 갑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자신 건물이 을건물을 신축한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2번 갑과 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21조 맞습니다. 3번 임차인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도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즉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답니다. 이게 622조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10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 지상건물이 현존한 경우 을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의 차이 면책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은 임차인이 갑이네요. 임대인이 을입니다.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임대인 을 승낙 유효하지 않죠. 형성권이라 임대인 승낙 필요 없습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즉 무허가라도 철거하면 아깝기 때문에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임차인 갑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이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X예요. 5번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되죠.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 동의 얻어 임대인 동의 얻었네요.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전차인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해서 갑 동의 맞았어요. 임대인 동의 맞습니다. 동의 얻어 건물의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전차인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매수 청구하니까 동의도 갑동의입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그럼 병은 사용료 내야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차임의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게 반환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뒷부분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합니다. 5번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지 종료 합의 종료시키면 병은 동의 얻었잖아요. 따라서 병 정착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 풀어보세요.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